저는 박지연입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됐어요. 남편 윤태성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니, 성실했던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의 그를 보면 예전 그 유쾌하고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모든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어느 날 새벽 남편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깬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건 확실해요. 처음엔 그냥 악몽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가끔 무서운 꿈을 꾸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남편을 깨워서 물 한 잔 따라주고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였지만 곧 다시 잠들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새벽 3시쯤이면 어김없이 남편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는 잠결에 공중을 향해 팔을 휘둘렀고 다리로 허공을 차댔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싸우는 것처럼요. 어느 날 밤엔 제 팔을 세게 움켜쥐기도 했어요. 너무 세게 쥐어서 다음 날 아침 제 팔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죠. 물론 남편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그랬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어넘겼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몰라. 자려고 하면 누가 내 위에 올라타는 느낌이야. 숨이 막히고 움직일 수가 없어.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목소리가 안 나와. 가위 눌림이구나 싶었어요. 저도 대학생 때 몇 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한 가위 눌림을 넘어서는 뭔가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한참을 깨어 있었어요.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유 모를 서늘한 기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마치 우리 부부에게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불행하게도 틀리지 않았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남편은 날마다 더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어요.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었죠.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식탁에 앉아 멍하니 공간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커피를 내밀어도 반응이 없었어요. 한참 뒤에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어젯밤 꿈이.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서 손을 잡아줬어요. 남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무슨 꿈이었는데?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창고에 있었어. 왜 거기 갔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낡은 목재 냄새가 코를 찔렀고 구석에 불상 같은 게 있었는데 그 그림자가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여보세요? 여기 누구 있습니까? 하고 창고 구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 천천히 질질 끌리는 것 같은 소리였어.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곳에 4명이었어.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쭈그려 앉아 있었어. 처음엔 그냥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저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아줬어요. 그런데 한 명은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데도 머리가 천장에 닿을 듯 했어. 그리고 또 한 명은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었어.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저는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남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여자는 눈이 4개였어. 2개는 정상적인 위치에 나머지 2개는 이마 위쪽에 있었어.
네 개의 눈이 모두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 여자는 남편이 헛구역질을 했어요. 저는 급히 물을 건넸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마지막 여자는 팔다리가 없었어. 그냥 몸통만 있었는데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어. 마치 공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건 그냥 악몽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어요. 그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 그리고 똑같은 목소리로 말했어. 우리는. 그 순간 내 몸이 굳어버렸어.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리고 창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 여러 명이 동시에 웃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어. 남편은 그 말을 마치고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그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도 똑같았어요. 새벽 3시 남편의 비명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어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시계를 보지 않아도 시간을 알 수 있을 정도였죠. 남편은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침대 옆 스탠드를 켰어요. 여보, 깨어나. 또 꿈이야. 남편의 눈이 떠졌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초점이 없었어요. 마치 아직도 꿈속에 있는 것처럼요. 다시.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엔 차갑고 내 얼굴을 쓰다듬었어. 저는 남편을 꼭 안아줬어요.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잠들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면 불안해하며 거실을 서성였고 저에게 계속 깨워달라고 부탁했어요. 졸음이 올 때마다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붙잡았어요. 지연아, 내가 잠들려고 하면 깨워줘. 제발.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근처 수면 클리닉에 가서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았어요. 처음 며칠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약을 먹으면 남편은 깊이 잠들었고 악몽도 덜 꾸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음 날이었어요. 남편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어요. 말도 어눌해졌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렸어요. 회사에서 걱정하는 전화가 왔어요. 중요한 미팅을 놓쳤다고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병원에 가자고 설득했어요. 종합병원 신경과에 가서 온갖 검사를 받았어요. MRI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수면다원 검사도 받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성 수면장애라며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몸무게가 급격하게 빠진 거예요. 원래 75kg이었는데 2주 만에 60kg까지 떨어졌어요. 얼굴은 푹 꺼졌고 눈은 움푹 들어갔어요. 마치 몇 달 동안 굶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줬지만 남편은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다며 몇 숟갈 뜨다가 그만뒀어요. 밤은 더욱 끔찍해졌어요. 남편은 잠들면 자기도 모르게 허공을 향해 팔을 휘둘렀어요. 한 번은 침대 옆 협탁을 쳐서 유리 액자가 깨지기도 했어요.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저는 그날 밤 남편 옆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저도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밤 새벽에 깨어야 했고 남편을 돌보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회사에 무급휴가를 신청했어요. 이 상황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은 유독 고요했어요. 남편이 약을 먹고 일찍 잠들었고 저도 지쳐서 금방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기기깃, 기기깃.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눈을 뜨자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남편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녹슨 문짝이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섬뜩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등을 돌렸어요. 눈을 감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어요. 그냥 꿈이기를, 환청이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침대 밑에서 무언가 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스르르, 스르륵. 마치 뱀이 기어가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그것은 천천히 침대 위로 올라왔어요. 이불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차갑고 축축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 다리를 스치고 지나가 남편 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봤어요. 검은 형체 하나가 남편의 얼굴 위에 몸을 겹치고 있었어요. 형체는 뚜렷한 형태가 없었어요. 그저 어둠이 뭉쳐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으아!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 형체가 사라졌어요. 마치 연기처럼 공중으로 흩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게 보였어요. 가슴이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여보, 여보, 깨어나. 저는 남편을 흔들었어요. 한참 뒤에야 남편의 눈이 떠졌어요.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고 흰자위만 보였어요. 지연아. 남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저는 남편의 뺨을 가볍게 때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피곤해. 너무 피곤해. 안 돼. 자면 안 돼. 저는 필사적으로 남편을 깨우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의 호흡은 점점 느려졌고 체온은 떨어졌어요. 저는 급히 119에 전화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여보세요. 남편이 깨어나지 않아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 10분이 영겁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여보, 깨어나. 제발 깨어나.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남편에게 한마지막 말이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남편 윤태성이 제 품에서 숨을 거뒀어요. 병원에서는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요. 겨우 35살의 젊은 나이예요. 말이 되나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분명 무언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검은 형체가 그 여자들이 남편을 죽인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저를 원망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충격으로 이상해졌다고 걱정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좀비처럼 움직였어요. 울지도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남편의 영정 사진만 바라봤어요. 장례를 치른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곳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저는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그의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켜봤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폰을 확인하다가 녹음 폴더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수면 패턴을 분석하려고 설치한 앱이었어요. 잠들 때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이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 파일을 재생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잠든 밤의 녹음이었어요. 처음 몇 분은 고른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가지마. 그리고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의 숨소리였어요. 아니, 여러 명의 숨소리였어요.
무겁고 거친 숨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볼륨을 최대로 높였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낮은 여성의 목소리가 속삭이는걸요. 이제. 그 목소리는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합창처럼요. 그 순간 녹음이 끊겼어요. 저는 이어폰을 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이어폰 속에서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기기깃, 기기깃. 저는 비명을 지르며 이어폰을 집어던졌어요. 휴대폰도 멀리 던져버렸어요. 그날 저는 집을 나왔어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냥 도망쳤어요. 친구 집에서 며칠을 보낸 뒤 원룸을 얻어 이사했어요. 하지만 벗어날 수 없었어요. 새 집에서도 밤이 되면 그 소리가 들려요.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요. 처음엔 환청이라고 생각했어요.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들려오는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어젯밤엔 침대 밑에서 뭔가 기어다니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아침엔 거울에 비친 제 뒤에 검은 형체가 서 있는 걸 봤어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지만요. 저는 알아요. 그들이 저를 노리고 있다는 걸. 남편을 가져갔던 것처럼 이제 저를 가져가려 한다는 걸. 잠들면 안 돼요. 절대로 잠들면 안 돼요. 하지만 너무 피곤해요.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아요. 정신이 점점 흐릿해져 가요. 어쩌면,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있다면 부탁이 있어요. 밤에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면, 잠들기가 두려워진다면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그리고 새벽에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거든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그들은 대답하는 순간 당신을 찾아올 테니까요.